자, 시그마라는 거를 이제 미리 봤지? 시그마 기호. 그래서 그거를 배울 건데, 이렇게 생겼어. 요게 바로 summation. 우리 앞에서 뭐라고 배웠어? 합이라고 배웠지, 합. 합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 여기에서 이니셜인 S야. S를 우리 그리스어로 적은 거야, 그리스어. 근데 그리스어 그거 아니?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딱 봐도 무슨 글자일까? 좀 딱딱해 보이고 커 보이는데, 그치? 대문자야. 대문자 S를 나타내는 시그마고, 그 다음에 소문자를 나타내는 시그마도 있어. 아니? 이런 거 봤어? 그냥 올챙이처럼 생긴 거, 그냥.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생긴 거, 진짜. 여기가 꼬랑지가 중요해.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야. 이거는 또 따로 있어. 오미크론이라고. 그래서 그거 말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너네는 배웠기는 했는데, 3학년 2학기 때 표준편차 배웠지? 표준편차. 영어로 하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거든? 그래서 표준편차를 영어로 하면 스탠다드. 표준자가 스탠다드라서 S를 써서 얘를 쓰는데, 이제 얘는 소문자 시그마고, 얘도 시그마야, 소문자. 얘는 썸메이션의 S를 따서 그리스어 중에 대문자의 S를 따서 시그마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나중에 미적분 여러분들 이거 다음에 바로 배우잖아. 그래서 미적분을 배우면 적분에서 이제 S를 따서 얘를 썼다 그랬는데 얘를 이제 이렇게 쭉 위로 쭉 그냥 실 늘리듯이 고무줄 늘리듯이 그냥 이렇게 쭉 늘린 기호가 또 따로 있어. 이렇게. 혹시 아니? 얘 이름? inaugural. 좀 굴려서 말하면 inaugural. 진짜 영어 발음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인테그랄 이렇게 부르지? 나중에 이제 적분을 배우면은 인테그랄 해가지고 얘를 배우는데 미분을 배운 다음에 배우겠죠? 얘도 합이야. 얘도 합이란 뜻이야. 근데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딱딱 끊어져 있지. 이렇게 좀 딱딱하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딱딱 끊어진 자연수들 또는 어떤 숫자들, 딱딱 끊어진 숫자들의 합이고 얘는 연속됐어. 곡선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연속된 실수들의 합. 실수들을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다 더한 거. 그럴 때 쓰는 게 이 인테그랄이야. 나중에 배우겠죠. 그래서 다 유래가 있다. 이런 기호를 쓰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요 단원이 수열이잖아. 수열에서 뭐가 나와 얘들아? 숫자가 나오지. 그래서 그 숫자들의 합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SN이라고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수열에 대해서는 합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바로 합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게 뭐냐? 이제 시그마 오른쪽에 들어오는 거 잘 들어야 돼. 여기에 들어오는 게 어떤 변수에 대한 식이 들어와. K 세제곱. 보통 K를 많이 쓰거든? 요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래쪽이랑 위쪽에도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데 아래쪽에는 K는 1 요렇게 모는 1, 변수는 1 여기에서 쓴 변수를 그대로 갖다 써서 K는 1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10 어떤 숫자가 적혀 있어 또는 N 이런 식으로 문자가 적혀 있을 때도 있어.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이런 뜻이야. 오른쪽에 들어오는 얘에 대해서 K는 1부터 10까지의 뭐 합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준 거예요. 다시 여기 오른쪽에 누군가 들어오는데 오른쪽에 들어오는 누군가에다가 K는 1부터 K 대신에 1부터 대입해서 어디까지의 합? 10까지의 합이다라고 약속한 거야. 이 기호를. 알겠지? 자, 그럼 해보자. K 대신에 어디부터? 1부터 10까지야. 그러면 K 대신에 1부터 대입하면 1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K 대신에 그러면 그 중간에도 있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K는 1부터 K는 2 대입하면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고 K는 3 대입하면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고 K는 4 대입하면 4의 세제곱. 그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10의 세제곱까지 10 마지막 숫자가 10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10의 세제곱까지 뭐 한 거? 다 더한 거 서메이션 다 더한 거를 우리가 시그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오른쪽에 들어오는 얘는 뭐냐? 우리가 첫 번째 항을 이렇게 보면 되지? 수열의 합이죠. 이것도 수열이지? 애초에 얘를 수열로 생각을 하면 이런 거야. 처음에 첫째 항이 1의 세제곱, 둘째 항이 2의 세제곱, 셋째 항이 3의 세제곱, 10번째 항이 10의 세제곱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를 다 더한 건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n번째 항은 뭐라고 불렀어? 일반항이라고 불렀지. 일반화한 항. 그래서 얘도 지금 K에 대한 K번째 항이잖아. K번째 항.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 부를 수 있냐면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도 일반항.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 시그마 오른쪽에 등장하는 여기 요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와. 누군가는 들어와. 누군가는 안 쓰면 말이 안 돼. 자, 그래서 오른쪽에 들어오는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 K번째 항. 일반항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여기서 오른쪽에 들어오는 게 일반항. 그 일반항에다가 K는 1부터 10까지 대입해라. 그 다음에 뭐 해라? 다 더해라. 그게 바로 시그마의 약속이야. 알겠지? 여기가 만약에 그럼 좀 변형을 해보자 이제. K가 만약에 3이야. 여기 밑에 있는 게 3이야. 그러면 몇부터 대입해라? K 대신에 3부터 대입해서 몇 번째까지? 10까지 대입해라. K는 10까지 대입해서 만약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K는 3부터 대입을 했으니까 3부터 있겠죠. 3의 세제곱부터 몇 가지? 10의 세제곱까지를 더해라. 3부터 대입해서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5의 세제곱 해서 10의 세제곱까지 더해라. 이런 뜻이야. 알겠지? 지금 뭘 설명한 거야, 선생님이? 시그마의 뜻을 설명한 거야. 공식이 아니야. 뭐 공식 같은 거 설명한 적 없어. 시그마의 뜻. 알겠지? 밑에 있는 변수의 숫자부터 오른쪽에 있는 일반항에다가 K 대신에 대입해서 위쪽에 있는 숫자까지를 대입한 거.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다 더한 거. 그걸 우리가 시그마라고 약속을 한 거다. 시그마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오른쪽에 들어오는 거 누구라고? 일반항. 반대로 생각해서 일반항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다시 K는 1부터 5까지 2K 플러스 5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2K 플러스 5라는 게 누구? 일반항이라고. 그래서 요 일반항의 수열에다가 K 대신에 몇부터? 1부터 대입하기 시작해서 K 대신에 2, K 대신에 3, K 대신에 4 이런 식으로 계속 대입을 해서 5까지 대입을 한 다음에 다 뭐 한 거? 더한 거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만났어. 어떻게 하면 돼?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1부터 대입하라는 약속이야. 알겠지? 요거는 만약에 여기 숫자가 2면 2부터 대입해라. 그런 말. 자,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어떻게 계산해? 여기다가 1 대입해가지고 얘가 첫 번째 항이지.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2 곱하기 2 플러스 5. 얘가 두 번째 항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까지 가서 5까지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5까지. 그래서 2 곱하기 5 플러스 5다. 요게 바로 다섯 번째 항 되는 거죠. 얘네들을 다 뭐한 거? 더한 게 바로 썸메이션. 시그마의 약속이다. 알겠지? 이 정도면 되겠니?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 K를 많이 쓴다고 해서 K를 썼는데요. 진짜 거의 99%는 다 K를 써. 근데 뭐 K를 안 썼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당연히. L은 1부터 10까지 뭐 K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 K제곱 말고 L의 제곱. 똑같은 문자를 쓰면 돼. 똑같은 변수를 쓰면 돼. 얘가 뭐라고? 변수. 변하는 숫자. 1부터 대입하기 시작해가지고 10까지 대입할 수 있는 변수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몇부터? 1부터 대입하기 시작해서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10의 제곱까지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숫자다. 알겠지? 그래서 어떤 문자를 쓰든 상관이 없어. 여러분이 만약에 M을 원해. M 쓸래 나는. M을 써도 돼. 어차피 값은 똑같습니다. 왜? 여기에다가 1부터 대입하기 시작하면 똑같이 요거지. 결과는 안 달라져. 알겠니?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문자 아무거나 쓰면 돼. 나는 N을 쓰고 싶어. N을 쓰면 돼. 이렇게 하면 똑같은 값이 나와. 우변이 나와. 그치? 그 다음에 난 가를 쓰고 싶어. 물론 학교 선생님이 이걸 보시면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장난친다고. 이래도 문제는 없어. 알겠지? 내가 원하는 건 아무거나 변수라고 설정한 아무거나 대입하시면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 만약에 i를 썼다. i는 1부터 100까지 i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하면 1의 5제곱부터 어쨌든지 간에 100의 5제곱까지를 다 더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진짜 이 정도까지 해주면 괜찮죠? 시그마의 뜻 그냥 이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일반항, 오른쪽에 들어오는 건 항상 일반항. 오른쪽에 들어오는 건 항상 일반항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대입해서 더하라는 약속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거기 710번을 봐봐. 710번.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자. 자,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잖아. K도 나오고 L도 나오고 M도 나오고 그치? 자, 그리고 일반항도 매우 다양해. 3K 플러스 2 얘가 일반항이죠. 요 일반항에다가 수열에서 일반항이 있으니까 요 일반항에다가 이제 K는 1부터 대입하기 시작하면 이제 첫 번째 항이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얼마? 5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그치? 어디까지 대입해야 돼? 얘? 5까지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뭐야? K 대신에 2를 대입하면 2, 3은 6 플러스 2는
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눈치채신 분들 있겠지만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1차식이잖아, 그치? 일반항이 1차식으로 생겼으면 다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심지어 여기 K 앞에 있는 개수 있죠? 1차 항의 개수. 얘 뭐라 그랬어? 공차라 그랬지. 자, 그래서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요거는 실제 여러분들 지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야. 어떤 응용 문제는 쓰겠지. 이렇게 해서 규칙성 문제잖아. 3차이 나잖아.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여기에 대입되는 값이 1씩 차이 나면 차이 나는 값은 3씩 차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지? 자, 그래서 요 다음에는 12를 적어주시면 되고, 요 다음에는 14를 적어주시면 되고, 요 다음에는 17을 적어주시면 바로 쓸 수 있다. 요렇게 나타내라는 거죠. 이거를 굳이 시그마로 나타낸 거야, 지금. 알겠니? 뜻을 해석하면 요렇게 반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야? 등비 수열이야. 그치? 얘를 일반항이라고 해석하면 뭐야? 5의 n-1제곱. 뭐니? 공비가 5이고, 얘 m 대신에 1 대입해봐. 1부터 대입하라고는 안 했지만 1 대입해봐. 첫째 항은 얼마야? 1이죠.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5인 등비수열입니다. 이거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써놓은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m 대신에 3부터 대입한 것부터 어디까지 대입한 것까지? 8까지 대입한 것까지를 다 뭐해라? 더해라.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3부터 대입해야 돼.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밑에 있는 걸 잘 봐야 돼, 얘들아.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m 대신에 3을 대입하면 얼마? 5의 제곱이니까 25. 자, 이렇게 적어주고. 근데 이거 계산하려면 좀 불편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거듭제곱으로 적자. 알겠지? 눈치껏. 5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은 뭐겠어? 4를 대신에 대입하면 5의 세제곱. 그 다음 계속 늘어나겠죠. 5의 4제곱, 5의 5제곱. 어디까지? 8 대입하게 되면 8 빼기 1하면 7이니까 5의 7제곱까지 늘어나게 되겠지. 됐어? 자, 그래서 실제로 요 시그마의 약속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야. 수열의 합을. 됐지? 이런 뜻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여러분들 그냥 해보시고 4부터 대입하면 되고 얘는 1부터 대입하시면 되죠. 어디까지? 6까지 대입하신 다음에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711번 보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수열의 합을 나열해 놨잖아. 수열의 합을 나열해 놓은 걸 규칙성을 찾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보고. 규칙성을 찾아서 뭘 찾아? 일반항을 찾아야 돼. 왜? 왜 일반항을 찾아야 될까, 우리는? 일반항이 어디 들어갔으니까? 시그마 옆에 들어갔으니까. 되겠지? 얘를 시그마를 사용해서 나타내라는 말은 이 규칙성을 해석해서 뭘 찾아라? 일반항을 찾아라, 이런 뜻이야. 알겠지? 자, 그럼 일반항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머릿속 너네 아는 수열이 뭐밖에 없니? 등차 수열 아니면? 등비 수열밖에 없잖아. 왜 봐봐. 1, 3, 5, 7, 9, 10, 11, 13, 15, 17, 19 이렇게 가는 거잖아. 얘 무슨 수열일까? 등차 수열이겠지. 첫째 항은 뭐? 1. 공차는 뭐? 2. 그치? 그러면 일반은 바로 적을 수 있어. 뭐였니? A 플러스 n-1d. A 플러스 n-1d. 그치? 그래서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n-1을 한 번 오니까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공차는 2니까 곱하기 2. 자, 이렇게 해서 2n-1. 자,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하시면, 자, 요거를 갖다 시그마 옆에다가 붙일 수 있다고. 시그마, 안 보이니까 여기다 적을까? 1번에다. 시그마, 옆에다가 2k-1. 우리 웬만하면 k로 적읍시다. 옆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일반항을 먼저 적어. 그 다음에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한지를 생각을 하면 돼. 얘들아, 일반항을 알면 항을 정복한 거잖아. 알 수 있어. 얘를 첫 번째 항으로 생각하면 k는 1부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19가 몇 번째 항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2k-1은 19. 자,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 한번 풀어주면 되겠지. k가 얼마 나오는지 좀 보자. 마이너스 1 넘어가면 20이니까 2로 나누면 얼마? 10. 자, 그래서 몇 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를 다 더한 거구나. 마지막이 19니까요.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면 되는 거야. 첫 번째, 뭐였어? 일반항을 구해라. 일반항, 첫 번째, 일반항을 구해라. 일반항 어디다 써? 시그마 오른쪽에다가 쓰니까. 얘를 시그마 오른쪽에다 쓰니까. 옆에다가, 시그마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러면 세 번째는 뭐야? 첫째 항, 몇부터 대입하는지. K는 몇부터 몇까지 대입하는지를 찾으시면 돼. 맞지? 순서대로. 자, 근데 2번에 보니까 뭐야? 이거는 그냥 뭐니? 7. 그냥 뭐 등차 수열도 되고 등비 수열도 되는 거죠. 이거 내가 저번 시간에 알려줬지.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을 때는 공비가 1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공차가 몇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0이라고 생각해도 좋잖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어쨌든 얘네들 지금 몇 개야?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7. 그냥 7이 일반항인 거고, 옆에다가 시그마 붙여준 다음에, K라고는 없지만, 그냥 K는 1부터 몇 가지? 6까지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지. 그냥 상수항밖에 없을 때는. 그냥 공차도 0일고, 공비로 생각해도 1일 때는, 그냥 뭐 아무 수열도 아니니까, 그냥 상수항밖에 없는 거니까, 7 하나 적어준 다음에, 대입해줄 게 없긴 하지만, 그냥 6개를 적는다는 의미에서 6개를 더한다는 의미에서 K는 1부터 6까지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뭘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가가지고 15분의 1까지 나오는 거 더한 거야. 얘는 이름이 뭐야? 수열의 이름이? 그런 거 있니? 없어.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잖아, 이건.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너무 쉽잖아. 뭐니? 얘 일반항은 K분의 1이겠지? 일반항 찾을 수 있죠? 그냥 이런 단순한 형태, 단순한 패턴. 1, 역수잖아. 1의 역수는 1이고, 2의 역수는 2분의 1이고, 3의 역수는 3분의 1, 15의 역수는 15분의 1. 됐죠? 그러니까 일반항으로 적으면 K번째 항이 일반항이니까 K의 역수는 K분의 1.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를 또 적어준 다음에 K는 1부터 대입했지, 지금. 1부터 대입했고, 어디까지? 15까지 대입한 걸 더해라. 이런 뜻이네. 맞지?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등비 수열이지. 첫째 항 얼마? 3. 공비는 얼마? 공비도 3. 그죠? 자, 그러면 일반항을 짜봅시다. AN은 ARN-1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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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죠? 그래서 3 곱하기 3의 n-1제곱. 되니? 정리하면 뭐야? 지수를 위에다 올릴 수 있다. 자, 그래서 더하면 3의 n제곱.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일반항을 찾았으면 이제 시그마 옆에다가 뭘? 3의 k제곱 이렇게 적어주고 k는 몇부터? 1부터죠, 당연히. 첫째 항부터지. 자, 그래서 몇 가지? 13까지를 대입한 거다. 13, 13번째까지를 대입해서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자, 됐나요? 자, 그럼 넘어가.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다음 성질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나서 다시 돌아올게. 자, 첫 번째. 바로 할 수 있어. 여러분들, 뜻만 지금 뭐 배웠다고 얘들아? 시그마의 뜻! 공식 그런 거 없어. 배운 거 없어. 그러니까 뜻만 알아도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자, 봐봐. 해봐. 야, 앞에는 무시하고 일단 모르잖아. 이거 어디다 쓰는지, 그지? 자, 수열 AN이 뭐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수열이야. 어떤 수열이겠지 뭐. 자, 근데 여기 시그마 기호를 써놓은 걸 보니까 해석. 자, 오른쪽에 있는 얘 AK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일반항이야. 변수 들어가 있는 자리. 그지? 자, 그 다음에 K는 변수에다가 몇부터 대입해라? 1부터 대입해서 9까지를 대입해라. 해보자. AK 플러스 1이야. 식이. K 자리에다가 K 대신에 몇부터? 1부터 대입하면 몇부터 적어줘? A2부터 적어주겠지. 됐어? 시작이다. 자, A2 플러스 A3 플러스 그지? 연속된 자연수 계속 대입하는 거야. 해서 어디까지? 9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니? K10 그지? K10 이렇게 되겠지. K10 K10 됐어? 자, 이게 왼쪽의 시그마를 해석한 거야. 왼쪽의 시그마의 뜻을 해석한 거. 됐지? 그럼 오른쪽에 있는 시그마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겠죠. 일단 빼기는 무시하고 오른쪽에 있는 시그마 무슨 뜻? 일반항이 AK-1이고 이번엔 거기에 있는 K 자리에다가 대신에 몇부터? 조심해. 2부터 대입해라. 써. 2부터 대입하면 얼마니? A1 첫째 항이 나오네. 그 다음에 A2, A3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10을 대입하면 얼마 나와? A9가 나오겠지. 그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위아래로 적었어, 일부러. 왜? 둘이 뭐 하라 그랬니? 빼라 그랬잖아, 빼라고. 그제? 빼라고 했잖아, 빼라고. 그러니까 위에다가 적은 게 왼쪽의 시그마, 위 아래에다가 적은 게 오른쪽의 시그마란 말이야. 됐어?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라. 그뿐이야. 자, 그러면 똑같은 건 다 사라지겠고요. 맞지? A3, A3. 요 오른쪽에 A3 있겠지. 그 다음에 A9까지 해가지고 A10 왼쪽에 A9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자, 따라서 여기까지 다 없어지면 지금 남은 게 동그라미 쳐보면 A10하고 누구? A1밖에 없는데 뺐으니까 뭘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여기엔 붙여줘야겠지. A10 마이너스 A1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요 시그마 두 개를 연산한 게. 되겠지? 자, 그런데 얘 어떻게 찾을까 해서 앞에를 보니까 나와 있지 다.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지 말라고 한 거야. 의미가 없으니까. 얘를 구해 놓고 계산을 하시면 47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니? 이런 거야, 그냥. 뜻만 알아도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자, 2번에는 요거 좀 중요하다. 똑같아. 근데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똑같아. 얘 뭐야? 2k-1 여러분들 그래도 좀 T반 정도 되니까 2k-1이랑 2k의 명확한 그 차이. 얘네들은 이름이 있어. 2k는 뭐니? 짝수잖아, 짝수. 2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짝수라고 부를 수 있고 얘는 짝수인데 그러면 2k에서 짝수에서 뭘 뺀 거야? 1을 뺀 거지. 짝수에서 1을 빼면 뭐가 될 것 같아? 홀수가 되겠지. 반대 거. 그치? 요 정도 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홀수만 더한 거고 얘네들은 짝수만 더해라 이 뜻이야. 그러면 k에다가 대신에 1부터 또 대입을 해봐. 그러면 맨 첫 번째는 괄호치고 a1 플러스 a2 연속된 홀수와 짝수 번째 항이 나옵니다. 됐지? 연속된 홀수 번째, 짝수 번째. 그치? 자,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될까? A3과 A4 연속된 홀수와 짝수. 연속된 홀수와 짝수 번째. 자, 그래서 점점점 어디까지? 8까지를 다 더해라. 그러니까 8을 대입하면 조심해야 돼. A8이 되는 게 아니라 8이 16, 16 빼기 1은 얼마? 15. 그래서 A15 더하기 연속된 거 16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 자, 그러면 얘 결국에 보니까 괄호가 없다 생각해도 되잖아, 지금. 괄호 없다 생각하면 결국에 A1부터 어디까지 합을 말한 거야? 16번째까지 합을 말한 거죠. 자, 따라서 얘를 갖다 일반항을 그냥 AK 이렇게 나타내면 간단하게 K는 1부터 어디까지? 16까지의 합을 나타낸 거야. 되겠니? 재밌지 않니?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지. 얘가 지금 이 복잡한 식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그냥 K는 1부터 16까지 누구에 대해서? AK에 대해서. 일반항이 AK일 때. 여기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에다가 K는 K 대신에 1부터 대입했을 때 N까지를 대입하면 N제곱이 나온대. N까지를 대입하면 N제곱이 나온대. 16까지를 대입하면 몇 나오겠니? 16의 제곱이 나오겠네. 맞지? 자, 그래서 16의 제곱 얼마? 256이다. 이렇게 계산하라는 의도가 있는 아주 의도가 다분한 문제. 알겠지? 그래서 내가 해보라는 얘기야. 항상 뭐를? 일반항이 오른쪽에 적혀 있으면 시그마의 뜻은 뭐라 그랬어? 오른쪽에 있는 일반항에다가 변수는 그때그때 다르다 그랬어. 그때그때 다른데 99%는 K를 쓴다 그래서 K는 요 아래쪽에 있는 숫자는 오른쪽에 적혀 있는 숫자부터 대입하기 시작해서 차례대로 대입해가지고 어디까지? 위쪽에 있는 숫자까지를 다 대입해서 뭐 한 거? 더한 거다. 이렇게. 알겠지? 항상 뭔가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아. 그럼 그걸 하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은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여기를 펴만 놓고 나를 봐. 다시 요것만 하면 이제 오늘 개념 설명은 다 끝나는 거야. 차라리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아무리 좀 졸려 한다 그래도 이게 낫지. 이게 맞아. 자, 그래서 시그마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건 시그마의 뜻이야, 뜻. 근데 오늘 뭐 한다 그랬지? 여기? 시그마의 뜻과 성질. 지금 뜻 배운 거야, 뜻. 뭐라 그랬어? 합을 구하면 된다. K는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면 된다. 대입해서.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총 배웁니다. 세 가지. 외우면 안 돼. 외우면은 도움이 안 되지. 까먹지. 그래서 나중에 시험 끝나도, 여러분 기말고사 끝나도 기억을 하게끔 정리를 잘 해놔야 되는데. 자, 봐봐. 집중해서. 자, K는 1부터 몇 가지 할까? 3까지만 합시다. 간단하게 3까지만. AK 플러스 BK 이렇게 돼 있다 쳐봐. 두 개의 일반항이죠? AK와 BK 두 개의 일반항이지?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방금 전에 배웠던 시그마의 뜻만 사용해서 한번 해석을 해봐. 무슨 뜻이야? 오른쪽에 있는 얘들한테 K는 몇부터? 1부터 대입하기 시작해서 몇 가지 대입해라? 3까지를 대입해라. 그런 다음에 뭐 해라? 더해라. 자, 그러니까 1부터 대입하면 뭐니? A1, B1 더한 거.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뭐니? A2, B2 더한 거.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뭐니? A3, B3 더한 거. 그치? 이렇게 더한 거야, 그치? 자, 근데 우리 실수에서, 얘네들 다 실수일 거 아니야. 실수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만 따로 적어줄 수 있지. 얘네들만. 그렇게 되면 어때?
묶어주자 일부러.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일부러 모아둘게. 이렇게 괄호로. 자, 그 다음에 B3, B2, B1 얘네들도 각각 모아서 쓸 수 있지.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B1, B2, B3도 더해놓은 걸 이렇게 놓으면 발견했어? 눈치 빠른 친구들. 요거랑 요거는 뭐라고 쓸 수 있니? 각각을 시그마로 쓸 수가 있지. 얘는 일반항이 뭐야? AK. 얘는 일반항이 뭐야? BK. 근데 K는 몇부터 몇 가지를 대입한 거니? 얘는 1부터 3까지 대입한 거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적고 K는 1부터 3까지 누구에 대해서? AK에 대해서 더한 거란 말이야. 맞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이 BK라 그랬고 시그마를 옆에 적은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부터 3까지를 대입한 거니까 K는 1부터 3까지 BK에 대한 합이다. 이렇게 해서 K는 1부터 3까지 대입한 것들을 쪼개놓은 거야. 어떻게? 여기에서 다항식 꼴이면 쪼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쪼갤 수 있다. 뭐 꼴이면? 다항식 꼴이면. 다항식 꼴. 항이 두 개죠? 항이 두 개. 항이 두 개면 단항식이 아닌 다항식이라 그러지. 다항식 꼴의 시그마를 각각의 항으로 쪼갤 수 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성질이야. 아주 중요한 거. 알겠지? 진짜 이거는 그냥 밥 먹듯이 쓰는 거야. 만약에 이런 식을 만났어. 이런 일반항을 만났다 쳐봐.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괄호 쳐야 돼. 괄호 안 치면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일반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괄호는 쳐야 돼. 자, 그래서 요 식을 어떻게 쪼갤 수 있다? 각각의 항으로 쪼갤 수 있다. 다항식꼴의 항을 가졌으면 일반항을 각각의 항으로 쪼갤 수 있으니까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적어서 각각의 시그마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걸 한 번만 쓸게. 요렇게 알겠지? 여기 K는 1부터 N까지, K는 1부터 N까지 생략한 거야. 요렇게. 이런 뜻이야. 다항식 꼴이 일반항이 되면 각각의 항으로 쪼갤 수 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시그마의 성질이다. 아주 많이 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그냥 쓰는 거지. 밥 먹듯이 그냥 쓰는 거지, 우리. 자, 그 다음에 뭐 외웠어, 지금? 다항 시그마는 각항 시그마. 그렇게 외워. 다항 시그마는 각항 시그마. 다항 시그마는 각항 시그마. 세 개로 할까? 이번에도. 자, 여러분들 봐봐. EAK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일반항이다. 이렇게 생각해. 자, 그러면 여기서 결과부터 말하자면 얘가 개수지, 개수. 변수에 대한 개수죠. 이 개수가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개수는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외워. 개수는 시그마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개수는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자, 왜 그럴까? 당연히 뜻으로 그렇게 나오겠죠. K 대신에 1부터 대입해서 어디까지? 3까지 대입해라. 그런 다음에 모두 더해라니까 뭐야? 2A1 플러스 2A2 플러스 2A3겠지. 뭐 할 수 있어? 분배 법칙 쓸 수 있지. 2로 묶으면 뭐니? 2A1 플러스 A2 플러스 A3니까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 3까지 AK 한 번만 딱 쓰면 되지, 그치? 여러분들도 혼자서 이렇게 한번 증명을 해보는 거지. 받아들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어? 개수가 그대로 앞으로 튀어나갔죠. 일반항을 그냥 얘들아 변수에 대한 식이라고 생각을 해줘. 그러니까 변수 앞에 있는 개수는 무조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다시 오시면 여기 할 게 더 남았지. 그럼 이게 두 번째 성질이라면 개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보자마자 K제곱과 2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면 2가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는 뜻이야. 맞지? 개수가 바깥으로 튀어나간다. 2 K제곱 이렇게 바로 튀어나가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몇이야? 5잖아. 그래서 5도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플러스 5 시그마 K. 물론 K는 1부터 N까지 적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가 또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시그마 5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됐지? 나중에 실제로 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개수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다항 시그마는 각항 시그마 이렇게 두 가지의 성질을 지금 배웠어. 다항 시그마는 각항 시그마, 개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그치? 자, 마지막 성질은 아주 쉬운 거 아까 전에 해봤어. 뭐였었지 그거?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몇 개 있었어? 6개 있었잖아. 기억나? 풀어봤잖아. 이게 성질이야, 이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이라고 적힌 곳에 항은 없고, 그러니까 변수는 없고, 그냥 상수항이죠, 이거. 상수항. 상수항만 있을 때.
일반항 대신에 K가 없고 변수가 없고 그냥 상수항만 있을 때, 수만 있을 때 우리는 얘를 아까 전에 뭐라고 써 있었어 이거?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몇 개? 6개가 더해져 있는 형태였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 6번 더하면 뭐니? 7? 곱하기 6이잖아. 얼마니? 40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딱딱한 정의로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개수가 몇 개? 6개니까 개수를 상수항이랑 곱한다. 개수랑 상수항이랑 곱한다. 내가 왜 개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봐봐. K는 3부터 10까지라고 쳐봐. 7. 개수 몇 개야? 10개니? 아니야. 그치?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야. 개수라고 따지는 이유가. 무조건 위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라 얘가 몇 개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돼. 10 빼기 3 알죠? 플러스 1 하면 얼마? 8개가 있는 거야. 따라서 얘의 답은 8 곱하기 7에서 얼마? 56이 되는 거야. 7을 몇 번 더한 거? 8번 더한 거. 되겠죠? 요게 바로 세 번째 성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되겠지? 요거 지금 영상 남겨놓으니까 좋아. 아, 여기 있다. 마지막으로 얘도 정리가 되지. 얼마야? 마이너스 5n 요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앞에. 그치? 자, 요런 식으로 사용해 주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상수항만 있을 때는 개수를 상수항에 곱하면 된다. 개수랑 상수항이랑 곱하면 된다. 이렇게. 근데 이유를 알아야겠지, 진짜. 공식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 까먹는다. 자, 그 다음에 문제로 가서 금방 끝나겠네. 얼마 안 남았어. 2개밖에 안 남았어. 재밌잖아. 자, 요 아래쪽에 재밌어. 그냥 뇌 빼고 할 수 있어. 재밌어, 이건 진짜. 자, 요거.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일반항 AK와 BK에 대해서 뭘 줬어? AK에 대해서 K 대신에 1부터 대입하기 시작해가지고 K는 2, K는 3, K는 4, K는 5까지 대입을 해라. 대입을 해서 뭐해? 더해라. 그걸 한 게 얼마래? 6이래. 알려줬다. 너무나도 감사하지. 자, 그러면 K 대신에 1부터 대입해서 5까지 대입한 BK에다가 대입한 거를 다 더하면 또 4라고 또 하나 알려줬잖아. 그치? 이런 거를 알려준다는 얘기는 뭐 다른 걸 물어본다는 거죠. 아래쪽을 봐봐. K는 1부터 5까지를 더하는 건 맞는데 뭐야? 일반 항끼리 더해놨지. 아까 전에 우린 배웠다. 다항 시그마는 끊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항이 AK와 BK니까 각항 시그마로 바꿔버리면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K는 1부터 5까지 BK 이렇게 되죠. 자, 각각의 항으로 쪼갰더니 각각의 항의 합이 얼마였어? 이거 다 6과 4 이렇게 됐었잖아. 그지? 문제에서 준 이유가 이거겠죠. 자, 그래서 의도를 파악하고 이렇게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0 됐니? 자, 얘는 그러면 안 해봐도 되겠지. 얘는 뭐 한 거야? 빼기지, 빼기.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결국에는 의미는 똑같으니까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각항 시그마로 바꿀 수 있다. 다항 시그마를 각항 시그마로 해석해서 결국에는 AK에서 K는 1부터 5까지 대입한 거 6에서 얼마를 빼줘? BK에서 K는 1부터 5까지 대입한 거에 합을 빼주면 된다 해서 6 빼기 얼마?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는 거지. 따라서 답은 얼마? 2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전에 그대로 배웠네 나한테 2를 바깥으로 내보내서 우리가 개수를 앞으로 내보낼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K는 1부터 5까지 AK의 값을 계산하면 되네. AK의 값은 앞에서 6이라 그랬기 때문에 합을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6 곱하기 2에서 얼마? 12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두 가지 액션을 취해야 돼. 뭐를? 다항 시그마는 각항 시그마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항에 대한 시그마로 고쳐주면 실수할 수 있다 해. 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 바로.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내가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 요거에 대해서 상수항 때문에 그래. 상수항 때문에. 상수항 아까 전에 뭐였어? 개수를 곱하라 그랬지? 개수를 곱해서 처리해야 돼.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저기에 나와 있듯이 4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개수가 몇 개? 5개. 그래서 개수랑 상수항 자체를 곱해주면은 상수항만 있을 때를 시그마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 5 곱하기 3에서 15가 되는 거지. 맞니? 얘 뜻이 뭐라고?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이라고. 이해됐지? 자, 그러면 4 빼기 15에서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장 넘겨서. 그지? 2장 넘겨서. 2장 넘겨가지고 이제 방금 전에 배웠던 시그마의 성질을 좀 더 깊게 다뤄봅시다.
자, 여기 20번째 항까지 합은 다 나와 있네요. 근데 누구도 나와 있어? AK 제곱된 것도 나와 있네. 이것도 쓴다는 거죠? 우리가 성질만 잘 외우고 따라가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면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요거 뭐야? 2AK-3BK.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여기서 다항 시그마 나왔으니까 다항 시그마 이렇게 각항 시그마로 쪼개주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K는 1부터 20까지 이거를 적을 사람은 적고, 나 딱 한 번만 적을게. 2AK 그 다음에 빼기 시그마 3BK.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되니? 그 다음에 뭐 해라? 이걸 한 번에 취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학생이야, 그건. 개수를 바깥으로 꺼낼 수 있다. 개수를 시그마 바깥으로 꺼낼 수 있다. 맞지?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그냥 이 모양을 보고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시그마 AK,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시그마 BK.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그마 AK랑 시그마 BK는 다 나와 있습니다. 12, 15 이렇게. 자, 대입해 주시면 2 곱하기 12, 응?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15 이렇게 되지 않겠니? 됐지? 해서 계산하면 그냥 문제가 풀리는 거지. 마이너스 21. 됐지? 좋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완전 제곱식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완전 제곱식을 먼저 계산해. 요 상태로 쪼갤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다항식이긴 한데, 여기서 제곱된 거 곱골은 얘들아. 이걸 설명 안 했네. 물론 알고 있겠지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겠지만, 얘들아, 이거 곱골은 쪼갤 수 없다. 알겠지? 곱골은 쪼갤 수, 왜? 이 이유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무슨 뜻이야? 3까지만 하자. A1, B1, A2, B2, A3, B3 이 뜻이잖아. 그치? 이 뜻이잖아. 이걸 어떻게 쪼개? 여기서 어떻게 각각의 시그마의 합으로, 곱으로 쪼개줄 수 있냐고. 이건 안 됩니다. 막 나와, 그냥.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 이거 다른 거다. 알겠지? 왜 다른 거야? 얘는 A1 플러스 B야. A2 플러스 A3고, 다항식. 그 다음에 얘는 B1 플러스 B2 플러스 B3야. 얘도 다항식, 얘도 다항식인데, 이 둘이 곱하면 얘랑은 전혀 다른 관계가 나오지. 맞아? 다른 형태가 나오지, 얘하고는. 자, 그러니까 곱한 것도 안 되고, 또 내가 적진 않겠는데, 나누기도 안 돼, 얘들아. 적자,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그러니까 이거, AK 나누기, K는 1부터 3까지, BK. 얘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낼 수 없다고. 없다고. 한 번의 시그마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없다고. 알겠지? 아니라고. 각각의 시그마의 나눗셈, 각각의 시그마의 분수꼴로 적을 수 없다고. 이걸 다시 적으면 뭐야?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 각각의 시그마에 대한 분수꼴이잖아. 응. 얘도 안 된다고. 알겠지? 얘가 될 수 없다고. 이해되지? 당연한 거죠. 이거 뭐야?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얘는 뭐야? B1 플러스 B2 플러스 B3. 전혀 다른 형태죠, 얘랑. 얘는 무슨 뜻이야? B1분의 A1 더하기 B2분의 A2 플러스 B3분의 A3. 그 뜻이잖아.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형태. 그래서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시그마의 성질이. 다항 시그마, 각항 시그마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막 그냥 제곱했다고 해서 둘로 쪼개려고 하지 말고 3AK 빼기 4, 각항 시그마 두 개의 곱으로 쪼개려고 하지 말고 절대. 얘를 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야? 9AK의 제곱 마이너스 2짠짠 24AK. 됐지? 그 다음에 플러스 16. 요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뭐해? 다항 시그마, 각항 시그마. 다항 시그마, 각항 시그마. 해. 그 다음에 개수를 앞으로 꺼낼 수 있다. 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으면 개수랑 곱할 수 있다. 그런 걸 쓰면 되지. 자, 그래서 다시 K는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지금 나온 식이 9AK의 제곱 마이너스 24. AK, 그 다음에 플러스 16. 요거란 말이야.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항으로 쪼갤 수 있어. 시그마를.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액션, 두 가지 액션을 한 번에 취하자. 9가 개수죠. 변수 앞에 붙어있는 상수지. 자, 그래서 이 상수를 앞으로 꺼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상수도 앞으로 꺼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상수항. 되겠니?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한다. 자, 9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의 K의 제곱. 이렇게. 얘 있죠? 어디 있어?
여기 보라색. 얼마? 20. 자, 그래서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9 곱하기 20 적어놓고.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꺼내줬으니까 마이너스 24의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누구? AK니까. 자, 여기서 AK에 대한 시그마 값 얼마? 1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4 곱하기 12.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잘해야 돼. 자,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16. 개수 몇 개? 개수는 20개. 함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20개의 개수만큼 16을 더해놓은 거야. 처음엔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뜻을 해석하면서 가고 나중엔 그냥 바로 곱해. 알겠지? 자, 그래서 곱해주면 16이 20개 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20을 바로 곱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320 그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9 곱하기 20은 180. 마이너스 24 곱하기 12는 마이너스 288. 그 다음에 20 곱하기 16은 320. 이렇게 돼서 320 더하기 180은 500이니까 500 빼기 288을 하면 212. 오, 땡큐. 212. 땡큐. 아, 좋아. 도와주니까 한결 낫네. 되겠습니다. 성질까지 지금 배웠고요. 좀만 쉬었다가 뒤에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이제 등차수열, 등비수열 안 까먹었지? 그거 좀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좀만 더 힘내고. 그리고 다시 복습부터. 자, 우리 다시 정리. 등차수열, 등비수열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 합이지. 시그마. 그러면 합이니까 등차수열의 합이 나와. 그래서 다시 등차수열의 합공식. 등차수열의 합공식이라 하면 선생님이 이제 SN 말고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 이렇게 해서 A랑 L이지?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해서 2분의 항수를 곱한 거. 요게 이제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야. 그냥.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SN을 따로 가르쳐줬죠. 그래서 두 가지의 합공식이 있었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SN이라 하면 이 합공식을 좀 딱딱하게 바꾼 거야. 여기서 마지막 항을 우리가 일반항, n번째 항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n번째 항을 우리가 a 플러스 n-1t 그렇게 부르니까 SN을 2분의 n. 얘가 뭐야? 2분의 항수지. 2분의 항수를 곱해놓은 거야, 앞에다가. 모든 책에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2a 플러스 n-1t. n-1t는 그대로인데 요 앞에 있는 2a는 왜 나온 거야? 원래는 a 플러스 n-1t잖아. n번째 항이.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으니까? a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n-1t랑 a랑 한 번 더 했으니까 2a가 나온 거야. 이렇게 이유를 알면 이제 외우면 돼.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t. 그치?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등차수열 SN이었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SN. 얘는 따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SN 바로 가면, 자, 얘는 이제 공비가 있고 첫째 항이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외우라 그랬어. 요 분수꼴로 무조건 합공식은 나온다. 그래서 분수꼴 먼저 적어주고 1-R, 1-R 아니면 R-1, R-1 그거부터 외우라 그랬지? 그래서 그날 따라 여러분 컨디션이 되는 날 따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계산하라 그랬어. 1-R도 괜찮고 R-1도 괜찮고 어차피 마이너스 곱해준 관계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은 이제 R-1 많이 쓰는데 자, 여기 위에다가 이제 분자 위에 있는 공비 위에다가 뭐를 쓰자? 항수를 쓰자 그래서 항수가 n이잖아. 그치? 그래서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딱 한 번만 붙인 다음에 앞에다가 전체에 곱한다고 생각해. 전체에 뭐를 곱하자? 첫째 항을 딱 한 번만 곱하면 된다. 알겠니? 요게 바로 등비수열의 합공식, 등비수열의 SN이었어. 요 뒤에다가 A 곱해도 좋아. 상관이 없다 그랬어. 전체에다 곱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 A4가 15, A11이 57. 오랜만에 보지? 이렇게 일반항을 모를 때 우리가 두 개의 항을 알면 첫째 항도 할 수 있고 공차도 할 수 있다. 그치? 일단은 첫째 항. 여기서 첫째 항은 바로 못하니까 공차 먼저. 여기서 좋은 방법이었죠? 원래는 이렇게 안 돼 있어, 문제. 선생님이 알려준 거잖아. 11에서 4까지면 몇 칸 이동한 거야? 7칸 이동한 거지. 그러면 7번만큼 공차를 더한 거라 그랬어. 항상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7번만큼 더했으니까 7D. 7D가 57에서 15를 뺀 거지. 얼마야? 42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 생각의 과정을 이렇게 해야 돼. 진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등차수열하고 있는 거면 한 번 빼면 한 칸 움직인 거야. 알겠지? 한 칸 움직이려면 한 번을 더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얘에서 얘 뺀 게 7칸이니까 7번 더 해주면 돼. 자, 됐지? 자, 그래서 D는 얼마?
6이다. 7, 6에 42. 공차를 구했죠? 자, 그러면 공차를 알았으면 이제 첫째 항은 어떻게 알아? 둘 중에 아무거나 뭐? A4. 얘로 하는 게 좋겠지? 숫자가 웬만하면 작으면 좋죠? 자, 얘는 첫째 항 입장에서 보면, 천천히 설명한다. 첫째 항 입장에서 보면 몇 칸 움직인 거니? 3칸 움직인 거잖아. 3칸. 3칸 움직이면 A4가 되잖아요. 그지?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 3번 더한 거. 3D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D가 방금 전에 6이라고 구했잖아.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대입하면 얼마야? A1 플러스 18. 이렇게 되겠지? 그게 얼마래? 15래. 자, 따라서 A1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항을 구할 수 있죠. 18을 넘기면 A1 얼마? 마이너스 3이다. 됐니? 자, 그러면 우린 이제 항을 정복할 수 있어. 뭐야? n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오케이? 자,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n 마이너스 1. 진짜 그냥 공식에 대입. D는 6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6 적어주고 6n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그치? 이걸 왜 구했어?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AK잖아. 얘가 AK의 식이야. AN의 식이죠. 지금은 n번째 항이니까 n번째 일반항을 구한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이 뭐?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야. 여기서 일반항이 AK가 적혀 있다는 건 지금 이 뜻은 뭘까? AK에서 지금 일반항에다가 K 대신에 몇부터 대입했을 때? 1부터 대입했을 때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5 대입하고 그렇게 해서 몇 가지? 10가지 대입했을 때 걔네들을 다 뭐 한 거? 뭐 한 거겠어? 시그마잖아. 뭐 한 거겠어? 더한 거겠지, 그제?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니? S10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야. 됐어? 이거야. 결국엔 구하라고 하는 게 뭐? S10.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누구?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여라. 뜻을 해석해서 지금은 푸시고 나중에는 이렇게 풀 수 있어. 일반항을 선생님이 지금 구해줬잖아. 지금 여기에서 당장의 일반항은 안 써, 이 문제에서. 하지만 나중에 이 다음 파트에서 바로 다음 파트, 여러분 시험 끝나고 이제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선 이렇게 일반항만 구해줘도 썸메이션,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어. 알겠지? 어떤 공식을 배우면.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 그래서 요것도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일단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았으니 뭐를 구할 수 있다? S10을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계산해? 2분의 얼마야? 2분의 n을 일단 적어주면 10 곱하기 자 여기다가 얼마? 2a 마이너스 6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번째 항까지니까 1을 빼서 9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얼마? D는 6이니까 6을 곱해주면 자 이렇게 해서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지? 자 그래서 2하고 10하고 약분하면 5니까 5 곱하기 마이너스 6 플러스 9, 6에 54 얼마야? 48이지? 자, 그래서 48.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 얼마야? 240. 되겠지? 땡큐. 되니? 그냥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 그런 뜻이니까 앞에서 계산했던 대로, 배웠던 대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뭐야? 등비 수열이네.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 얘들아. 이제 등비 수열이야. 생각을 바꿔야 돼. B야, B. 등비. 그러면 common ratio. 공비를 구해줘야겠지? 공비. 어떻게 구해? A3가 마이너스 10이고, 봐봐. A6이 96일 때, 뭘 줬어? 두 개의 항을 줬지. 얘네들이 몇 칸 차이나? 몇 칸? 3칸. 3칸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비를 몇 번 곱해준 거? 한 번 곱해준 거라 그랬어. 곱해준 거. 등차 수열과의 차이점이 그거밖에 없어. 그치? 곱해준 거. 따라서 여기에서 3칸을 움직이려면 R 세제곱, 3번의 공비를 곱해줘야 돼. 그치? 공비를 3번 곱해야겠지. 그래서 3번 곱한 공비가 다시 말해 96 나누기 마이너스 12 하시면 되죠. 얼마야? 마8이네. 딱 되네. 세제곱한 게 마이너스 8이다. 얼마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되니? 마이너스 2, 세제곱하면은, 왜 또 적어?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면은 마이너스 8이 되잖아. 그지? 잘했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비를 구했어. 그럼 뭐 구해야 돼, 이제? ARn-1제곱. A를 구해야겠죠, A. 첫째 항을 구해야겠지. A3라는 건 뭐야? A3라는 건 다시. A3라는 건 첫 번째 항 입장에서는 몇 칸 움직인 거? 2칸 움직인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라고. 내가 왜 공식에 대입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냐면 이게 더 좋으니까.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비를 한 번 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2번 곱해주면 세 번째 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자, 그래서 공비가 마지막에서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4 곱하기 A1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얼마래?
마이너스 11에 따라서 마이너스 12가 4 곱하기 A1이면 A1은 얼마?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그래서 첫째 항까지 구했으면 이제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항을 정복할 수 있어, 그지?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굳이 여기에서 일반항을 사용하진 않을 건데, 여러분들 언제나 구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첫째 항을 알고 공비를 알면 ARN-1, AR의 n-1제곱.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일반항 AN. 이렇게 적고. 시작하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공비니까 마이너스 2의 n-1제곱. 자,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써주면 되지. 여기에서 좀 더 정리가 가능하면 해줄 텐데 더 이상 정리가 안 되죠. 뭐 합쳐줄 수도 없고, 그지? 자,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적으면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일반항 짜는 건 아니고 이걸 뒤에 가서 이제 똑같이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일단 이거 AK가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잖아. 요거. 그러니까 요 오른쪽에 적혀 있는 일반항 기준으로 해서 K는 몇부터? 1부터 대입하기 시작해서 몇 가지? 10까지 대입한 걸 또 뭐 해라? 더해라. 그지? 이게 무슨 뜻이야? 등비수열의 합에서 우리가 배웠던 S10이겠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SN 그렇게 표시하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 10번째 항까지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S10이다. 이렇게 해석만 잘 해주면 돼. 해석만 해주면 뭐 할 수 있어? 분수꼴로 적을 수 있고 공식 들어간다. 자, 여기서 R-L, R-L 또는 1-R, 1-R로 적기로 했었지. 뭐로 적을래? 아무거나 괜찮아. 진짜 마이너스 2잖아? 난 이걸로 할래. 아무거나 괜찮아. 진짜 1-R, 1-R 이렇게 적었죠? 자, 그 다음에 분자 위에 있는 공비 위에다가 뭐를 적어라? 항수를 적어라.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분자 위에 있는 공비니까 요 위에다가 10을 적어라. 했지? 자,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자, 여기에다가 중괄호 써서 좀 좋았을 텐데, 어쨌든 요 전체에다가 이제 첫째 항을 곱하면 돼. 첫째 항 얼마? 지워졌네?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곱해 놓으시면 된다. 그지?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게 답이야. 요거 계산한 게 답인데, 얼마니, 이거? 자, 요거 분모가 3이죠. 그러면 요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되겠지. 마이너스 1을 요 안쪽에 곱해준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일단 부호부터 바꿔주고 마이너스 2의 10제곱 정도면 애들 가능하지 않니? 1024, 그지? 요 답에는 얼마나 하고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냥 계산해 주겠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답이지. 이제 얼마라고 돼 있든 간에, 그지?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지만 확인해 볼까? 남아있네. 1023.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자, 나머지 시간은 문제 푸는 시간.